자, 이번 강의는 GPU 쪽에 탈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PCB하고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산화된 납을 제거하는 작업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칩셋을 분리하고 나면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잔납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다시 솔더링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쇼트가 되거나 붙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나, 왜 그러냐면 이 납이 이미 산화된 납이기 때문에 잘 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면이 고르지 않으면은 칩셋이 잘 붙지를 않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PCB에 붙어 있는 잔납들을, 산화된 납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납이 오래돼서 산화되어 있는 것도 물론 뭐 문제가 되지만은, 이 납이 지금 그 유연납보다는 무연납을 써서 많이 이 전자기기들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납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젤 프락스 붓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이 PCB 표면에 붙어있는 잔납 부위에다가 충분하다가 이제 젤 플락스를 이제 도포를 합니다. 왜냐면 이 플락스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은 납을 잘 모이게 하는, 또 잘 떨어지게 하는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젤 플락스 충분히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젤 플락스 도포용 붓으로 안 하고 면봉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면봉은 거기에 면 소재들이 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불량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붓들은 이 털들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요런 이제 젤 플락스 도포용 붓을 인터넷에서 별도로 팔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써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두기에다가 살살살 긁으면 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이 납이 무연납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산화되기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젤 플락스를 도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 인두 팁 앞에다가 먼저 잔납을 제거하기 전에 충분하게 실납으로 이 인두 팁에다 납을 충분히 묻히세요. 묻힌 다음에 이 잔납 부위에다가 인두기를 슬슬슬 긁으면은 납이 지금 인두 팁에 묻어있는 납들이 같이 좀 뭉칩니다. 이렇게 쭉쭉 뭉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인두 팁에다 납을 먼저 묻혀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이제 잔납 제거를 하는데, 인두 팁으로 잔납 제거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이 PCB에 특히 노트북은 더하죠. 이 패턴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패턴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패턴들이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죠?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판으로 돼 있는데 너무 얇다 보니까 얘가 열을 받아서 또 어깨에 힘을 주고 이게 긁다 보니까 이 동판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젤 플락스를 바르는 이유는 좀 더 부드럽게, 그죠? 인두 팁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할 때는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아주 힘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인두 팁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납이 뭉쳐서 여기 달라붙습니다. 그럼 납을 제거를 하고요. 딴 데도 납을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이제 쭉쭉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도 완벽하게 이게 납이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이 인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1차 잔납 제거를 한다는 게 바로 이 작업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은 뭐, 어깨에 힘을 빼고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인두 팁을 좌우로 밀어야 된다. 이 힘을 주고 밀면은 이 패턴들이 끊어져 버려요. 실 패턴들이.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1차 잔납 제거를 했는데 완전히 납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납이 붙어 있던, 이 패턴 위에 납이 붙어 있던 자리가 울퉁불퉁해요. 그럼 나중에 솔더링 할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2차 잔납 제거를 하는데, 여기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솔더 위기라는, 뭐 한국말로는 납 흡착심이라고 얘기하죠. 이 구리선을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 맞춘, 이게 만든 이름인 그 안에 동의 동재지예요. 그래서 구리 같은 건 납을 잘 빨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쓸 때 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큰 거에 통째로 그냥 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런 작업할 때는 솔더 윅을 좀 립바로다가 적당량을 잘라갖고 쓰면 참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솔더 윅 위에 올려놓고, 또 이제 좀 납을 원활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솔더 윅에다가 젤 플락스용 도포용 붓으로다가 젤 플락스를 좀 위에다가 솔더 윅에다가 충분히 바릅니다. 이렇게 충분히 발라요. 그래서 작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패턴에 가닥이 붙어버립니다. 이게 또
붙으면 동판이 물론 뭐 붙었을 때 인두기를 좀 대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핀셋을 들어 올린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 솔더 위에 이 패턴이 다 달라붙죠. 그럼 골치 아픕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젤프락스를 솔더 위에 좀 도포를 하시고요. 근데 인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인두 작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은 어깨에 힘을 좀 빼고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거를 좌우로 슬슬슬 이렇게 밀면 요 솔더 위, 그죠? 납 흡착 심지에 이 잔납들이 아주 싹싹 빨아들이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솔더 위를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할 때 또 하나 주의점 뭐냐면 이게 워낙 패턴이 얇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어깨 힘을 빼고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요거 버리고 또 하나 올려놓고 요에다가 솔더 웩에다가 젤프락스를 발라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작업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어깨에 힘을 빼고 인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뭐냐면 솔더 웩에 그냥 인두를 올려놓고 이 디솔더링 작업하지 말고 솔더 웩에다가 충분하게 젤프락스를 도포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솔더 2차 작업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젤프락스는 이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타요. 그래서 이 시커먼 재질로 변합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하죠. 이 상태에서 또 작업하면 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C라는 세척제가 있죠. 젤프락스를 제거해주는 TC를 충분히 발라서 PCB 세척소로다가 깨끗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젤프락스는 이 점성 때문에 끈적끈적하단 말이죠. 그런 성분이 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러 번 작업해 주는데, 이 솔질할 때도 마찬가지죠. 벅벅벅벅 말이죠. 뭐 여러분들 양치질 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이 노트북들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뺀 상황에서 살살살살 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 플라스틱 재질의 PCB 세척솔보다는 요거 말고 북 같은 재질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북 같은 재질로. 그런 거를 구매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요건 좀 뻣뻣해요. 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잘 세척도 잘 안 되고, 요건 좀 권장을 안 하고 그런 재질의 PCB 세척소를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젤프락스를 좀 충분히 도포를 해야 되겠죠. 적당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작업을 해보다 보면 요만큼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죠. 자, 납을 좀 잘 모으기 위해서 충분하게 인두팁에 실납을 녹여서 저렇게 살살살 어깨 힘을 빼고 살살살 물면 납이 이렇게 뭉쳐요. 저렇게 좀 잘 안 뭉친다면 실납을 더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팁에 잘 붙습니다. 작업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작업을 해라.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칩셋이 떨어지지 않게끔 보통 요 양쪽에 실리콘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요 실리콘들을.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처음에 제거할 때, 그죠? 제거할 때 띄지만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남아있는 실리콘도 여러분들이 열풍기로 좀 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잔납을, 여기 좀 묵은 납을 좀 털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잔납 제거를 위해서, 자, 솔더 웩에 충분하게 젤프락스를 묻히고요. 어깨에 힘을 뺀 상황에서, 자, 슬슬슬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요런 부분에 저기 실리콘 언더필이라고 얘기하는데, 칩셋을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안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실리콘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방에 띄더라도 이 언더필 부분을 완전히 제거 안 하면 납이 제거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죠? 언더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디솔더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충분히 저렇게 묻히세요. 그래야지 작업하기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젤프락스를 안 묻히면요, 이 패턴에 딱 붙어요. 어느 순간에.
그럼 또 성질 급한 사람 핀셋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이 패턴들이. 주의를 하셔야죠. 제가 하는 말 잘 이해가 되죠? 작업을 이렇게 슬슬슬슬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은 저게 이 패턴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면 옆으로 삐지든가 들고 일어납니다. 저런 식으로 작업을 쭉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세척소로다가 이제 세척을 쭉 해야 되겠죠. 세척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것도 힘을 가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지금 여기 주위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이 젤프락스가 묻어 있죠. 그러면 이제 1차 제거하고, 이거 PCB를 바깥에 갖고 나와서, 아까 그 TC를 저는 이제 고무병에다 넣었어요. 그죠? 고무병에다. 그 젤프락스를 기울여가지고, 고무 재질이니까, 거기에다가 쭉 뿌리면, 여기 뿌리면 이 젤프락스 제거 잘 되죠. 그래서 가능한 여 주위에 있는 젤프락스들 있지 않습니까? 묻어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좀 세척을 3차 세척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냥 교육 차원에서 그냥 2차 세척만 하는 걸로 보여드렸는데 3차 세척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에 이제 갖고 나가서 요게 지금 요 안에 고무통에 담겨진 이거예요. 이렇게 쭉 짜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바깥에 갖고 나가서 요렇게 기울여 가지고 여기가 젤프락스를 이 부분에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요걸 이렇게 할까 쭉 뿌려요. 이렇게 뿌려 가지고 세척소로다가 좀 이렇게 훑으면은 여기는 이제 그 플락스들이 그죠? 플락스들이 다 없어지겠죠. 요런 작업을 또 이렇게 하는 게 요런 이제 고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게 눌러지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개 뭐 한 5개씩 묶어서 팔더라고요. 요거 앞에 이제 요 핀도 요 주사기 핀도 앞에 뭉툭한 거예요. 배추 강문이 손상되니까 뭉툭하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죠? 또 요 띈 이 지금 칩셋도 여기서 지금 띈 거거든요, 이게. 요것도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한번 3차 세척을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리볼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척, 2차 세척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요건 2차 세척까지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더 하자. 그래서 가능한 좀 깔끔하게 이 젤프락스가 요 위에 이제 남아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PCB 했으니까 이제 칩셋도 해야 되겠죠. 칩셋도 잔납들이 이게 죽은 납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걸 깔끔하게 제거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떠신 분은 저렇게 뭐 어렵게 작업을 하세요. 그냥 이거 칩셋은 해외에서 그냥 구매해가지고 쓰시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도 비싸요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는 어떤 잘못된 셀러 만나면 정품보다는 재생 칩을 갖다가 이렇게 리볼한 거 갖다 주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이 칩이 살아있는 칩인지 아닌지를 리볼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그죠? 죽은 칩셋을 갖다 리볼한 재생칩을 줬다면 간혹 재생칩을 사서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죽은 칩셋에다 리볼만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리볼링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그들 또 이런 부품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칩셋을 우리가 잔납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PCB는 크기 때문에, 그죠? PCB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놓고 해도 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칩셋 같은 거는 워낙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그, 리볼링 지구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작업만 하면 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볼링 지구에다가 일단 칩셋을 딱 고정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작업하기 옛날에는 이거 없이 작업할 때는 이게 손으로 놓고 하면 이게 밀려가지고 작업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이 리볼링 지그가 좀 무게가 있어요. 딱 고정이 잘 안 흔들린다. 그리고 제가 요 밑에다가 고무 바킹을 갖다 4군데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더 안 밀리게끔 제가 해놨죠. 작업하다 보면 밀립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그 요령이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젤프락스를 충분히 도포를 해요. 여기다가 칩셋에다가 도포를 합니다. 그죠? 도포하는 이유는 얘기해 드렸죠. 도포를 합니다. 면봉은 사용하지 말라. 면봉 사용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면봉을 하다 보면 이 실재질이 이렇게
룻배로 보면 이게 이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젤프락스 충분히 도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을 잘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인두 TV에다가 그지, TV에다가 실납을 충분히 이 팁 앞에 좀 충분히 그 녹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1차 잔납 제거를 이렇게 합니다. 쭉. 이것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깨에 상당히 힘을 빼고 힘이 안 들어간 상황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칩셋 패드에 있는 이 회로들이 이 드러나 버려요. 이 동판들이.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힘 주지 않고 이 젤프락스를 바늘 이유가 납을 뭉치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인두팁이 부드럽게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미끌미끌 하니까 잘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해주냐면, 자, 인두를 일단 1차 잔납 제거를 했어요. 완전하게 제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 솔더익 작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잔납 제거를 하는데, 젤프락스를 좀 요 부분에다 충분히 좀 도포를 해서,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젤프락스를 바르는 거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젤프락스를 지금 이 솔더 위에 충분히 묻혔습니다. 자, 이 잔납을 제거할 때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고 힘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인두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칩셋 패드 쪽에 이 패드가 손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 패드들이 볼랍이 요 붙어있는 요 패드가 손상이 돼서 이 패드가 좀 넓어지거나 그러면은 요 볼랍끼리 쇼트가 되어 버려요. 나중에 붙일 때 요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하나가 되어 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힘을 빼고 빠른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더윅을 좀 아끼지 말고 이 솔더윅이 좀 가격이 이게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적당량을 이렇게 잘라서 쭉 했다가, 왜냐면 길이 이 통으로 롤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작업을 하면 작업성이 많이 떨어져요. 하면 또 해고 나서 붙은 걸 니파로 잘라야지. 그러지 말고 옆에다가 쭉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잘라고 놓고 작업하고 버리고 또 핀셋을 끄집어내서 작업하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롤로 한 걸 작업해 보니까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요 인두가 이 블레이드 칩이라는 게 있어요. 블레이드 칩 칼날처럼 이렇게 널쩍한 게 있어요. 그걸로 작업하면 더 좋은데, 글쎄 저는 이제 그걸로 작업하니까 왠지 불편해서 안 쓰는데 쓰면 좋죠.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칼팁으로다가 뭐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개 작업하고 또 뭐 익숙한 부분을 하면 좋은데, 요렇게 이제 디솔더링 작업을 할 때, 솔더링 할 때 그런 이제 그 블레이드 팁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인두 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두 팁에다가 요걸 이제 갈아서 이게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솔더윅을 놓고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 칩을 하면 여기 작업성이 더 좋겠죠. 좀 큰 거는 큰 게 자르면 솔더윅을 좀 잘라서 쓴다 그랬죠. 찐 걸 갖다 이렇게 해도 되고, 조그만 건 요걸로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되고, 요런 이제 블레이드 칩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요걸 몇 번 썼는데 글쎄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그냥 칼팁을 그냥 씁니다. 요런 것도 있다. 그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장비들 브랜드 제품을 쓰는데, 일반 제품은 좀 싼데 이 브랜드 제품들은 요건 좀 비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품들이. 요런 이제 블레이드 칩을 쓰면 우리가 디솔더링 작업할 때 편리하다. 요런 건 이제 뭐냐면 뭐 엑스박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플레이스템, 풀스 같은 거는 이제 칩셋들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걸로 하면 좋겠죠. 자, 요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쪽에 힘을 빼고 이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 흡착이 되겠죠. 여러 개를 옆에다 이렇게 쭉 놓고 좀 많이 납이 묻은 건 버리고 또 갖다 여기서 놓고 또 작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작업을 좀 신속하게 해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으면은 이게 지금 TC를 젤프락스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젤프락스가 다 타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그죠? 고무 튜브에 TC가 담겨 있는 거죠. 해갖고 충분하게 2차 세척을 하고, 좀 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뭡니까? 요거 칩셋을 갖고 나가서 다시 3차 세척을 쭉 뿌려주면
이 TC에 의해서 젤프락스가 찢겨 나가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관건이겠죠. 그죠? 자, 이제 세척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가능한 이 PCB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요거 요 부분 이 GPU 칩셋 이런 칩셋 쪽에 이게 납이 잘 붙게끔 요거 깨끗하게 이 닦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3차 세척까지 한 거거든요. 깔끔하죠? 예, 꼭 새 거 같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 아이들 점성이 좀 끈적끈적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3차 세척을 아무래도 이제 많이 TC를 써야 되니까 바깥에 그죠? 매장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렇게 묻히시고요. 면봉은 쓰지 말라 그랬죠. 네. 요 붓이 좋아요. 요거 인터넷에 이거 파는데 요 붓이 널쩍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제 납을 술술 밀고 나가면 되겠죠. 자, 관건은 뭐 어깨에 좀 힘을 빼고 신속하게 작업해라. 왜냐면 이게 여러 힘을 주고 하게 되면 여기 패드가 이 패드가 넓어져요. 그죠? 그게 옆에 볼랍하고 붙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붙어버리면 쇼트죠. 패드가 구성이 안 되겠죠. 자, 신속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 지금 뭐냐면 리볼링 지가 좋은 게 뭐냐면 납을 여기다 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그죠? 근데 PCB 할 때 조심해야죠. 납이 옆에 회로에 떨어져 붙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것도.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요. 이 연기를 여러분들 코로 마신다. 지금 이게 우리 저 환기시설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납니다. 연기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슬슬슬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 환기 시설을 빨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빨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요 앞전 강의에 말씀드렸죠. 환기 시설 우리 작업장에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건강을 해쳐요. 이 화학 연기들이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죠? 아,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지만은, 그죠? 건강해야, 그죠? 건강해야 우리가 이런 작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기시설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내면은 10만원 안 들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기시설은 제가 이제 여러분 동영상 올린 거 그걸 좀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아이디어를 더 추가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 닥터업자한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쫙쫙쫙. 이게 지금 1차 공기를 빨아들이고 2차 빨아들이고 메인에서 빨아들이고 마지막 말단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도 위에서 다 잡아내거든요. 그럼 전기가 없잖아요.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솔더윅이 비싸다 그래갖고 그냥 요 하나 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 납이 솔더윅에 붙으면은 이 잘 납이 흡입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TC를 묻혀서 젤프락스 그런 거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붓을 오래 쓰다 보니까 젤프락스 하고 남아서 다시 끈적끈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척 작업을 이제 하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게 못마땅하다 그러면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그죠? 여러분들이 3차 작업을 아까 고무통에다가 TC를 담아가지고 바깥에 3차 작업을 해주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자, 볼랍 안착을 위한 리볼링 작업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아시죠? 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